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한국영화 아카데미 연기전공 방태원입니다. 저희가 팀당 10분, 총 30분 동안 세 팀의 GV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마지막 섹션이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관객분들께서는 앞에 안내드린 QR코드로 대화방에 입장하셔서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관객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직접 여쭙고 즐겁게 대화 나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시간이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그럼 첫 번째로 상영한 당연한 이야기에 이소현 감독님, 김사나 촬영 감독님, 박성미 사운드 감독님, 김유라, 박채희, 그리고 김재원 배우님 오셨나요? 김재원 배우님까지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끝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박채희 배우님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김종희 PD님께서는 미국에 계신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실까요? 네. 먼저 한 분 한 분씩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연한 이야기 연출 맡은 이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맡은 김사나입니다. 사운드 작업한 박성미입니다. 김재원입니다. 은서역 맡은 김유라입니다. 나빌역 맡은 박채익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저희 연출님한테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섹션 2에 있는 실습작 아다 댄스를 연출하셨던 이소영 감독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 아다 댄스는 정말 재밌는 코미디 뮤지컬 장르의 영화를 선보이셨는데 오늘 상영한 당연한 이야기는 서정적인 드라마 장르의 영화예요. 혹시 장르가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어떠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계기라고 할 것보다는 사실은 아다댄스 이전에 찍었던 영화도 사실 당연한 이야기와 오히려 조금 더 닮아있는 드라마 장르를 찍었었습니다. 예. 사실은 관객들을 마주하게 되는 어떤 관객으로서 이제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제가 추구하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을 조금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직까지는 좀 극단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 중간선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저희는 꾸준히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어떠한 생각과 의도에서 당연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목이 왜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 실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를 사실 떠올리면서 이제 쓰게 됐던 작품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경상도 완전 남자의 남해에서 자고 날아서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떤 진짜 요즘 서울에서는 보시기 힘든 어떤 경상도 남성이신데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저와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마저도 사실 아빠에 대해서 되게 엄청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사실은 시나리오를 이제 아이템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럼 아빠는 어떨까? 아빠는 외롭지 않을까라는 어떤 사실 물음에서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이야기라는 제목은 좀 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영재가 낯설겠지만 이제 자이 가르닉 이펙트라고 이제 비춰놨는데요. 이게 사실은 미완성 효과라는 뜻이에요. 말은 사실 어렵지만 이제 첫사랑을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이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것처럼 완성되지 못한 일은 계속해서 이제 기억에 계속 남는다라는 어떤 말인데, 사실은 이제 은서라는 인물이 이제 가족을 떠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사실은 은서는 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도 이제 끝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자기의 어떤 식으로 엔딩을 내고 싶었던 은서가 그 일을 좀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은서의 마음, 은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영재를 지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것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제목은 당연한 이야기로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중에 영재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렇게 영재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 저희 촬영 감독님한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어쩌면 저희 카파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정규과정 실사극 영화 9편 중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된 그죠? 그래서 준비도 빠듯했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으셨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영화를 하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나 있든 간에 항상 뭐 다른 예술도 그렇겠지만 다른 작업들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있든 간에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에 대한 게 어려웠다기보다는 저는 누군가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고 서로에게 맡겨줄 수 있는 것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어요. 이게 뭐 못 믿어 연출자를 막 못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때로는 다들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가 해야 할 부분들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을 자기가 집착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을 조금 이렇게 그런 무거운 마음들 좀 내려놓고 서로 진심으로 믿어가면서 하는 것, 그 신뢰, 그걸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었는데 느리셔가지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운드 감독님. 네.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케이션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로케이션에 따라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로케이션마다 있기는 했는데요. 이제 영화를 이제 관객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후반에서 좀 이 영화가 통일감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차 안에서 도시로 넘어간다든지 도시에서 숲속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들의 대비감을 조금 관객들이 보셨을 때 좀 기분 좋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매끄럽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연결성을 주는데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스에 관련돼서도 되게 주되게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들으셨던 분들 중에는 좀 마지막 씬이 시끄럽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공사장에서 이제 딸하고 아버지하고 이별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사실 크리틱 과정 중에도 얘기가 많았어요. 너무 시끄럽다. 이 이별 마지막 장면을 왜 이렇게 처리를 했냐는 그 질문 많이 받았었는데 이 공사장 소리를 빼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기분 좋은 이별 같지만 뭔가 해결된 게 없어 보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의 좀 찝찝함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이들의 이별이 그렇게까지 훈훈하거나 뭔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넣고 싶어서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재훈 배우님한테 혹시 촬영하면서 어려우셨던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말은 간결하고 짧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촬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장소나 어떤 장면이나? 네, 그러면 아셨죠? 이렇게 짧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럼 김일환 의원님한테도 마이크를 넘긴 다음에 이따가 생각이 나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일환 의원님한테도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은서는 부모님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지만 어디서 결혼하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랑에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고, 그래서 은서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런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거리감 때문에 장소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그러면 은서는 이제 은서가 생각한 딱 그 거리감만큼이 그런 행동으로 비추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죠? 예, 저희 박재익 배우님. 네. 네, 극중 남일은 거칠고 되게 무심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솔직하고 저는 되게 인간적인 인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연기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감독의 디렉션? 짧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그래도 준비하시면서 또 배우로서 어떠한 인물의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 네, 있었죠. 네. 남일은 그 옛날 사람인데 좀 그 해외 이렇게 그 인테리어 이렇게 공사 이쪽으로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좀 자유분방함도 좀 그 몸소 느낀 그런 베이스가 있는, 그러니까 좀 변화된 그런, 옛날하고 많이 변화된 인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감독님 만나서 작업을 했는데, 아, 그거는 감독님하고 좀 더 인물을 더 얘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감독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조금 덜 이해를 하고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아닙니다. 성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를 연출님께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 안에 식당 씬이 나오는데 그 식당 씬에 왜 찾아갔는지, 그 씬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식당 씬을 왜 찾아갔는지가 이제 은서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영화 구조상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은서의 입장에서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본인의 이 가족의 이별에는 본인의 의지는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어떤 본인이 이제 준비한 어떤 엔딩을 맞이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했고요. 이제 구조상으로는 사실은 이 영화가 저는 어떤 컨셉을 가진다면 그 기억의 파편 같은, 그러니까 사진 같은 영화가 되기를 바랬어요. 잠시만요. 네, 그 식당을 왜 찾아갔을까? 그래서 은서의 입장이나 지금 영화 중 구조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거로 넘어가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현재에서 이제 구성되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가 바라보는 것들이 과거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필요했는데, 네. 이제 그거를 가족들이 자주 가던 이제 식당으로, 하지만 이제는 폐업한 식당으로 설정하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출님께 대한 질문이 많아서 긴장되시겠지만 천천히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김유라 배우님한테도 질문이 갈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서 웃는 장면, 그 기침인가요? 웃는 건가요? 어떠한 연출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씬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두셨나요? 이제 이 씬도 사실은 조금 편집이 돼서 좀 짧아진 씬인데요. 명확하게 웃는 씬이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사실은 외할아버지가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가족이 한 명 줄었다라는 어떤 살벌한 농담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웅다웅하면서 이제 다투게 되는데,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웃을 수 없지만 사실 웃긴 이제 그 외할아버지의 농담처럼, 근데 이제 이 사실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실 대사를 좀 신경 쓸 때 남들이 볼 때는 이런 말을 서로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날선 농담을 하는 게 이 가족들의 어떤 대화하고 이 캐릭터들, 이 가족들을 좀 묶어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은서와 이 가족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씬으로, 그리고 또 입장 오프닝으로 조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에 맞게 또 제가 준비한 질문과 함께 맞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박재익 배우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남일의 눈에 옆에 있는 은서는 자기를 많이 닮았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많이 닮았을까요? 엄마? 계속 부정하시는. 그러면 네, 네. 엄마? 아이. 결코 이제 나는 닮지 않았다, 그죠? 네. 아, 닮았겠죠. 예, 닮았네요. 덕후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또 우리 유라 배우님한테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영화 마지막에 은서는 남일과 인사를 나누고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 좋았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때 은서는 어떠한 생각들을 좀 했을까요? 사실 촬영 들어갔을 때는 아빠의 뒷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뭐 애증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상영된 거를 보니까 지금 아빠를 시집 보내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그 육교가 웨딩 마치 같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두 개 정도만 드리고 이제 GV를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우리 선아 촬영 감독님한테 빠르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빨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에서 은서와 아빠가 말다툼하는 도중 카메라를 쳐다보던 정면 클로즈업 샷이 쓰이는데, 이러한 샷을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영화 보면은 대부분의 장면을 두 인물이 대화할 때 이렇게 어깨를 걸고 찍지 않고 나눠서 찍은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장면도 이제 그런 것의 일환이었고, 이렇게 정면으로 찍은 거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할 때부터 이 영화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배우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딱 정면으로 보여줬을 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거를 좀 제가 그 촬영자로서 좀 이렇게 배우들의 얼굴에 이렇게 좀 얹혀가고자 그런 샷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연출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관객분들이 당연한 이야기의 영화를 보고 어떤 걸 주되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되게 느꼈으면 하는 어떤 저의 바람이 네, 그렇겠죠? 사실은 뭔가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사진 같은 어떤 기억의 파편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은 이게 전혀 영화에 설명되지 않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컨셉이나 촬영 사실 샷 이런 거 구성을 할 때 이 영화를 이제 은서가 나중에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본인의 가정을 이루고 이제 조금 더 한 10년,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사진을 다시 꺼내보는 것처럼 이 일을 다시 이제 들춰보는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어떤 전체적인 컨셉을 짰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모두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시기를 그냥 한 번쯤 떠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과거 어떤 무언가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냥 그 순간을 그냥 한 번쯤 떠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부의 마지막 질문은 김재훈 배우님한테 갈 것 같습니다. 아까의 질문이 어려우셨다면 영화를 이렇게 보시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촬영할 때는 몰랐지만 그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재밌었어요. 다들 들으셨죠? 예, 다음 팀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당연한 이야기의 GV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네, 두 번째로 상영한 홀로의 김예진 감독님, 김사나 촬영 감독님, 네, 이래영 PD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최연서 성우님 자리에 계시고요. 이상준 음악 감독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일어나서 잠시 인사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연서 성우님과 이상준 음악 감독님.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홀로에서 연출을 맡은 송예진입니다. 네, 촬영을 맡은 김사나입니다. 저는 프로듀서와 음악 슈퍼바이저를 맡은 이래윤입니다. 네, 그럼 마이크가 왔으니까 또 연출님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생각과 의도에서 시작하게 된 홀로라는 영화인지 간략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홀로는 보셨겠지만 중학교가 배경이잖아요. 낯선 환경에서 이 주인공이 마음이 작아지고 무서워지는 감정을 먼저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반려동물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반려동물이 저한테 힘이 굉장히 많이 되어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야기를 점점 구체화시킬수록 이제 중학교 배경이 나오고 어떤 감정으로 이 반려동물을 좀 더 보여줄까 하면서 이야기를 기획하고 이제 끌어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영화 제목이 홀로죠? 근데 영어 제목은 뭐죠? 홀로사우루스요? 맞습니다. 홀로사우루스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홀로사우루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룡의 이름에 보통 사우루스가 붙는데요. 저희 제목에도 뭔가 이 공룡의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있기 때문에 이 홀로라는 한국어를 가지고 왔고요. 그 뒤에 사우루스를 붙여서 홀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 이름은 이제 제가 가족하고도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가족들이 추천해 주기도 했고 이제 미술 감독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미술 감독님께서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나치 정권 때 유대인 학살이 있었던 좀 굉장히 좀 무섭고 그러한 환경도 이제 엮여가지고 이게 귀엽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낯선 환경에서 되게 무섭고 한 그런 환경, 그런 배경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홀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촬영 감독님께 빨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하셔도 안 됩니다. 네, 그 촬영님께서는 홀로라는 작품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참여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참여하게 된 거는 여기 있는 레윤 PD님이 저한테 혹시 향후 진로를 극영화로만 생각하고 있냐라는 뭔가 의미심장한 카톡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팀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했던 작업은 애니메이션에서 촬영하는 게 사실 좀 생소하긴 한데 제가 직접 이걸 뭐 그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런 것도 이제 다 저희 연출자님을 비롯해서 어시스턴트 해주시는 분들이 하셨고 저는 뭐 스토리보드를 같이 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입모양이 나는 표정이나 손동작 같은 거를 실제 사람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그렸어요. 저희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성우님이 네. 그걸 이렇게 연기해 주시는 걸 뭐 찍고 그런 식의 촬영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애니메이션 작품을 해보셨는데 앞으로 향후는 실사극 영화만 하실 겁니까?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애니메이션도
네. 열려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피디님께도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피드로스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하셨을 때 음악 슈퍼바이저로서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음악 슈퍼바이저로서 함께 하셨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뮤지컬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실 뮤지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작 이제 PD뿐만 아니라 음악 슈퍼바이저를 이제 맡아서 곡의 스타일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품 컨셉에 맞는 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저희 뒤에 계신 이제 음악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을 이제 했고요. 아까 낮에 상영했던 뮤지컬 영화 아다댄스도 제가 프로듀서를 맡고 음악 슈퍼바이저를 맡아서 또 저기 계신 음악 감독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연출 감독님께 이제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홀로 영화 속 마지막 장면에 공룡들이 날아다니는데 집집마다 있던 반려동물이 독립을 하는 건가요? 날아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라고 도로시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독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표현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인공 소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도 공룡과 헤어지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룡들도 소희와 이제 헤어지는 것처럼 그전에는 같이 있었지만 이제 너가 혼자여도 충분히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그 장면과 더불어서 그러면 밤하늘의 그 비행은 어떻게 주인공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었을까요? 밤하늘의 비행이 주인공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잠시만요. 생각을 살짝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소희의 자신감은 공룡과 함께 하늘을 날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늘을 날면서 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땅을 걸으면서 육지에서 봤을 때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봤을 때는 또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었던 엄지척 프로도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 홀로라는 이 귀여운 캐릭터의 탄생 배경 네, 소희라는 인물이 이렇게 귀엽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이 소희라는 인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울을 직접 보시고 만들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저의 취향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캐릭터가 보시면 목이 되게 짧고 되게 날씬하고 마른 캐릭터의 형상은 아니잖아요. 다리나 팔이나 이렇게 아기 체형 같이 좀 통통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그런 쪽도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사람을 사랑스럽다고 표현을 할 때 아기의 형태, 아기의 그 목이 짧고 통통한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럽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캐릭터가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무의식이 이제 원화가님과 미술 감독님과 소통이 돼갖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PD님이자 음악 슈퍼바이저님께 질문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래 다 노래로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송스루 뮤지컬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도입부부터 끝날 때까지 노래로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음악을 만들어서 사실 가사도 다 쓰고 가이드 녹음까지 이제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제작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영화는 이제 사실 찍으면 되는데 이건 일일이 다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게 되니까 그 입모양 하나하나 그리는 것도 제가 이제 PD로서 판단을 했을 때 좀 소모적이다. 연출에게 너무 소모적인 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수고를 좀 덜어주고 싶어서 차라리 다른 곳에 더 디테일을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아깝지 않게 그냥 바로 엎고 다시 새로 작곡을 했습니다. 아쉽지는 않으셨었어요? 그 과정 속에? 네, 왜냐면 그 노래는 나중에 쓰면 되니까요. 예. 예, 깔끔한 감사합니다. 원래는 연출님께 질문을 드리던 걸 촬영 감독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그런 과정 속에 함께 해주셨었는데 이 영화에 이제 소위 그 손을 잡고 날아갈 때 나오는 홀로라는 노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한 느낌이셨는지? 전 송스루 뮤지컬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참여를 같이 해서 그 노래도 듣고 이 노래도 들었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하늘을 날면서 어떤 얘가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되는 그 분위기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아카펠라처럼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여러 명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장난입니다. 네. 우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 그 부분이 전 특히나 좋았어요. 그런 모인다? 어떤 빛이 이렇게 펴서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위 몸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먼저 모이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곡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감독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관객분들 질문 하나와 이제 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요. 저는 못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칠판에 써져 있던 난 고래야, 고래서 널 좋아해 라는 문구가 있었다네요. 와, 예, 그런 문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어쨌든 이야기에 전체적으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만 알 수 있게, 물론 보신 분들도 알아채셨겠지만 그런 조금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난이 관객분들이 보셨으면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만 알기에는 조금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행보에 대해 짧게 여쭙고 싶어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감독님을 다음 작품을 기다리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싶고요. 현재는 그림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혼자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팀원들이 혼자 제작하기에는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세이렌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바다에 빠질 것인가 하면서 싸우는 약간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10월 달에 그림책 전시를 예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장편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작품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제 홀로의 GV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작품이죠. 세 번째로 상영한 탈출 속도에 박세웅 감독님, 송다빈 촬영 감독님, 이정환 PD님, 강성찬 사운드 감독님, 안태하, 이진아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나오시네요. 네. 그럼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차례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이진아 배우님도 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간략하게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탈출 속도 연출 맡은 박세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출 속도 촬영 맡은 송다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출 속도 프로듀싱 맡은 이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탈출 속도 사운드 맡은 강성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탈출 속도에서 재현 역 맡은 카파 액터스 1기 안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탈출 속도에서 희윤 역을 맡은 이진하입니다. 네, 역시나 제 질문들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출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감독님, 그 영화 제목이 탈출 속도예요, 그죠? 영화 제목이 왜 탈출 속도인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탈출 속도는 과학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위성 같은 물체가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중력을 벗어나서 다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저희 영화랑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궤도, 그럼 영화 속에서의 궤도는 어떤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너무 이렇게 정하는 것 같아서. 역시. 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드릴게요. 그 바이크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관통되어 왔지만 시나리오가 여러 번 이렇게 바뀌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 몇 주에 걸쳐서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바이크라는 소재는 딱 정해놓고 어떤 걸 써도 바이크를 무조건 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원래부터 주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구원이라는 문제인데 다소 바보 같거나 혹은 안 좋게 보이는 것들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게 저한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바이크였거든요. 실제로 저는 바이크를 타고 바이크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서 바이크를 접근했었을 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바이크에 몰두해서 뭐 형제가 싸우는 이야기도 갔다가 뭐 중년 남성이 바이크를 타면서 어떤 그런 믿음을 구원을 이렇게 갖는 이야기도 갔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바이크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다 보니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애도가 될 수도 있겠다. 바이크가 오히려 죽음과 가깝지만 그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으로서의 바이크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재를 이렇게 발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송다빈 촬영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프리 단계부터 박세영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셉은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작은 재현이랑 희윤의 두 세계를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희윤의 기조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세팅 값으로 재현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그 희윤의 기조가 정점이 되는 씬이 편집 과정에서 사라져서 제 촬영 감독으로서는 이미지 라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뭐 잘 담아냈다면 좋겠죠? 그럼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까 바로 다음 질문 드리면 결국엔 영화는 변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혹시 촬영하시면서 가장 당황했던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로케이션 이동을 할 때 현장에서 연출 감독님이 저한테 우리가 먼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바이크를 타고 먼저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때 연출 감독님이 저를 뒤에 태우고 냈던 그 바이크의 속도가 가장 당황스러웠어요. 바이크는 죽음. 네. 법정 속도를 준수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럼 저희 이정환 PD님께 이 영화를 기점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셔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도로를 전면 통제해야 되는 거나 뭐 바이크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나 또 센터, 언덕, 주차장 등 로케이션 구하기도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정말 시나리오 보는 순간부터 이걸 내가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정말 매력이 있었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원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절 잘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세용 감독도 바이크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그 안전에 대한 걸 어떤 연출은 또 완전 PD 쪽에 넘기기도 하는데 저랑 계속 고민도 해주고 어떻게 이걸 더 챙겨볼까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다빈 감독도 계속 어떻게 보면 슈팅카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저희도 열악한 예산이라서 참 어떻게 찍을지도 고민이 많았는데 다빈 감독이 스타렉스에서 그냥 찍으면 된다고 되게 멋지게 말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처음 찍는 거여서 그랬구나 하면서 넘겼었는데 그런 게 결국 서로가 좀 말 안 하고 배려를 했었고 또 외적으로도 우리 성찬이도 계속 옆에서 참 힘이 많이 됐어요. 말보다는 그냥 계속 옆에 있어줬던 게 너무 고마웠고 네, 그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박세영 감독님의 오토바이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보진 못했고 어렸을 때 저는 주로 아버지 뒤에 탔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운드 감독님께도 마이크 드릴게요. 저는 바이크를 타진 않지만 타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사운드로 인해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번 작품을 위해서 바이크에 대한 공부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로 인해 공부가 필요했을까 여쭙고 싶어요. 우선 뭐 바이크에 대해서 막 엄청 찾아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도 면허가 없고 바이크를 타보질 않아갖고 제가 감독님을 좀 많이 괴롭혔어요. 뭐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이러면서 뭐 기통에 대해서도 뭔가 소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2기통 오토바이 소리랑 4기통 오토바이 소리.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거를 잘 구분을 못 해갖고 감독님한테 이거는 몇 기통 오토바이 소리야? 이건 몇 기통 오토바이 소리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질문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감독님이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소리 녹음도 하고 그 다음에 감독님이 좀 제가 진짜 많이 괴롭혔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러면 제가 여기서 마이크 들고 뭐 녹음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님께 너무 일단 감사하고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지금은 구분할 수 있어요. 이 2기통 소리는 약간 두두두두두두두 그다음에 4기통 소리는 두루루루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그럼 처음부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애매한 선상에 있어가지고 감독님 맞나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감독님으로서 사운드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배우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안태아 배우님. 네. 개인적으로 저는 연기하신 그 바이크 수리공에 대한 그 사실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장비들 막 능숙하게 다루시는 그 몸에 대한 익숙함이나 혹시 전에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건지. 없습니다. 끝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표현하기 위한 그러면 노력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바이크 센터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직접 어떤 곳을 만져야 하고 그 다음에 견습공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리가 어떤 게 있는지 공부를 하고 배운 다음에 그리고 시나리오에 녹여서 좀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촘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아 배우님, 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감독님께서 되게 배우님과 함께 작품하는 게 되고 나서 되게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 이렇게 영화 관련 연락을 받으셨을 때나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셨을 때 혹시 그때 기억이 나시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 PD님을 통해서 네, 연락을 받게 됐고요. 그때는 대략적인 신호과 네, 함께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카파라고 하는 그 네임드가 있으니 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네, 컨택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고민은 안 하신 상태로 그냥 작품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나요? 네, 뭐 가뜩이나 작품이 들어오면 너무 감사할 일인데 카파에서 연락을 주시니 저는 너무 감사하게 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진아 배우님한테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아직 미혼이실 텐데 네. 남편을 잃은 희운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물론 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누군가를 죽음으로 잃어본 경험은 배우로서는 운이 좋게 그 근래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운명처럼 탈출속도라는 작품이 다가오기도 했고 하지만 그게 또 남편이라는 존재를 상실한 거랑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객분들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바로 그럼 아내 희우는 앞으로도 계속 바이크를 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 이제 재현과 헤어진 그날을 기점으로 많이 타게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 그게 능숙해지는 순간 남편을 잃은 그 기억 때문에 겁이 나서 타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안태하 배우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기를 하시면서 느낀 주된 정서라고 하셨는데 그와 함께 좀 더 그냥 구체적인 장면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본다면 영화 마지막 재현은 이제 희운과 같은 신호 아래 대기를 하다가 희운은 저 멀리 떠나게 되잖아요. 그 뒷모습을 꽤 오래 지켜보시던데 그때 느낀 주된 정서가 어떤 정서였을까요? 캐릭터의 정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인물 재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을지가 궁금합니다. 괜찮을까?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핸드폰을 꺼내면서 대사가 있었는데 어떤 이후 포스트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대사를 없는 게 느낌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결국엔 괜찮을까? 괜찮겠지였네요, 그죠?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쭉쭉 나아갔으면 좋겠다. 점점 말이 계속 붙네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연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 대사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 무서워서 바이크를 탄다고 하는 대사가 인상적이었다가 위험해도 살아가는 삶 같다. 헬멧은 그래도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사람 같은 존재일까요? 이 대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너 안 무섭냐? 죽을까봐 안 걱정되냐?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오토바이 타는 걸. 근데 오토바이를 그래서 타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최근에 그 바이크 영화를 어쨌든 준비하면서 막 검색을 하다가 되게 인상 깊은 글을 하나 봤어요. 그 바이크 카페에서 그분이 무서워서 오토바이를 탄다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서워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 다른 거에 집중할 새가 없다.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게 좋은 질문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다시 한번 진아 배우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아 배우님이 처음 재연을 마주했을 때 샤워하고 미소? 별로 슬퍼하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어떤 감정의 연기였는지 그리고 바이크
대역분이 좀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바이크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뭐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재연을 처음 맞이했을 때 그렇게 미소를 띈 것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시나리오 논의를 하면서 많은 얘기가 왔지만 일단 저한테 재연이라는 인물은 그냥 그날 하루 바이크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남편이 죽어서 정도의 그런 큰 슬픔을 굳이 내비칠 것 같지 않았어요. 네, 그게 가장 컸고,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큰 상실을 겪었다고 해도 항상 이렇게 울상으로 슬픔에 젖어서 네, 지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고요. 네, 오히려 좀 가면을 쓰고 그리고 거기엔 추가적으로 너무 말이 길어지죠. 죄송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네, 사람이 슬픔을 되게 우리 탈출 속도라는 제목처럼 저마다 슬픔을 이제 겪고 거기서 탈출하는 그 속도가 다른 건데 희훈이라는 인물은 좀 방식과 네, 그걸 좀 가리면서 네, 혼자 좀 고장난 사람으로 저는 좀 컨셉을 잡아서 네, 연기를 했습니다.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바이크에 대한 도전에 대한 게 있다면? 네, 저는 예전에 스쿠터를 1년 정도 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륜차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네.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예, 이륜차 운전자들이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예, 그렇습니다. 요양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출님께 한 2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여러 편의 정규 과정 중에 특히 정말 키스텝 분들 그리고 배우분들과 끈끈하셨던 촬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작 백서에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침범당했다는 재밌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 함께하는 것들을 이 소통을 중요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너무 모범적인 답안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재밌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기대고 싶었고요. 제가 촬영과 배우의 연기를 혹은 사운드를 그리고 PD적인 일을 당연히 저분들보다 못하겠죠. 그래서 이 영화를 최선으로 만들려면은 무조건 소통을 했어야 됐고 다만 그게 소위 친절한 방식이면은 할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영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너무할 정도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너무 친해지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솔직히 저는 지금도 태아 형님과 엄청 친하지만 좀 불편하고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를 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침범을 당했던 키스텝 분들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표정으로 알아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탈출 속도가 우리 관객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재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관찰자가 아니냐라는 스스로 자문도 했었고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어떤 결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가지고 있어야 좀 더 이야기들이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당연히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런 죽음에 대한 걸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그리고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그럴 때 정말 슬프고 공감되고 마음이 아팠고 위로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처럼 그런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감히 그런 거에 대해 위로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럼 어디까지 위로해도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철저하게
저희 같으라면은 또 어떤 상실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 같은 상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어야지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변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다소 밋밋하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저처럼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재현처럼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희윤이라는 사람에게 조금 상처를 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같이 위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탈출속도 GV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D섹션 당연한 이야기 홀로 탈출속도의 GV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섹션이다 보니까 조금 욕심내서 길게 가져가 봤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40기 분들이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들이었고요. 다른 작품들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극장에 걸릴 감독님들의 다음 영화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만 GV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연기전공 방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